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국화향이 목을 조였습니다. 76세 남편 박윤철이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였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 김영숙, 올해 74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조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동네 이장도 했고 노인회에서도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주는 거겠지요. 어머니, 좀 드세요. 큰딸 박수진이 따뜻한 죽을 건넸습니다. 38살,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을 닮아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지요. 배가 안 고프구나. 그래도 드셔야죠. 이틀째 아무것도 안 드셨잖아요. 수진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작은 아들 박민우도 분주히 조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35살, 은행에 다니는 반듯한 아들입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지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다. 내 아버지가 편히 가셨으니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떠났는데 어찌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모습을 싫어했거든요. 여자는 강해야 한다고 늘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눈이 붓고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이 여자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기, 고인과는 어떤 관계시죠? 장례식장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입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이라고요? 수진이가 황급히 다가갔습니다. 뭐라고요? 딸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박윤철 씨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그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시죠?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를 발견한 것은 눈매였습니다. 그 눈매가 남편을 닮았습니다. 콧날도 인매도 묘하게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35살이고요.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딸은 저 하나뿐이에요. 민우도 당황한 표정으로 여자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침착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시겠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30살쯤 됐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맞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선 여자는 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셨나 봐요. 박지수라는 여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윤철 씨의 딸이 맞습니다. 35년 전 아버지가 저를 낳으셨어요. 장례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조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래? 저 여자가 혼의 자식이라는 건가? 세상에.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 그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 쫓아내요. 수진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와서 무슨 개소리예요. 저런 사기꾼. 잠깐. 저는 손을 들어 수진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어머니.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저는 계속 박지수를 응시했습니다. 박지수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출생신고서 사본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여기 적혀 있어요. 서류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박윤철, 어머니 한미경, 그리고 아이의 이름 박지수, 출생일 1990년 3월 15일. 안 돼. 이럴 수가.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1990년 3월. 그때 남편은 뭐라고 했던가요? 사업 때문에 서울에 좀 다녀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2달간 집을 비웠었지요. 그때였단 말인가요? 어머니, 민우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건 가짜일 수도 있어요. 확인해봐야. DNA 검사를 하시겠다면 하겠습니다. 박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의 마지막을 보러 왔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정말로 남편을 닮아 있었습니다. 나가주시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오늘만은 제발 나가주세요. 박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와도 될까요? 아버지한테 인사라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을 뿐입니다. 문이 닫히고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니. 여보,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대체 뭘 숨긴 거예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환한 미소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에 홀로 앉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주무셔야죠. 잠이 안 오는구나.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그 여자 말이에요. 저 사람 사기꾼일 거예요. 돈 때문에 온 게 틀림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눈빛이 아니었어. 어머니, 속으시면 안 돼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기꾼들 많다니까요. 수진이는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지요.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겁니다. 민우는 어디 있니? 밖에서 통화하고 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랑요. 변호사? 만약 저 여자가 정말 아버지 딸이라고 해도요. 수진이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재산 분할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어머니 평생 모은 재산을 왜 그런 사람한테 줘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산, 그런 것까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웠으니까요. 어머니, 내일 저 여자 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마세요. 알았죠? 수진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저런 사람 때문에 망치면 안 돼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수, 그 여자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건 거짓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슬픔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딸의 슬픔, 저도 아는 슬픔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조용히 빈소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장례식장 로비의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장례식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 지나쳐야 할까요? 고민하는 사이 박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신,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절대로 본가에는 나타나지 말라고요. 박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걸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주셨고 제 생일도 챙겨주셨어요. 대학 등록금도 보내주셨고 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러고 보니 남편은 매달 한 번씩 동창 모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곤 했지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어머니는 정말 모르셨나 봐요. 박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당연하죠.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왜 말했겠어요. 제 입에서 차갑게 말이 나왔습니다. 박지수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해요. 사과는 됐어요. 그냥 당신 어머니는 어디 있죠? 돌아가셨어요. 제가 20살 때요. 그래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당신 혼자 살았나요? 네. 아버지가 생활비는 보내주셨지만 같이 살 순 없었으니까요. 박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한테는 정식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실수였겠죠. 실수.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여자도 고통받았구나.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고,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사람. 내일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어요. 박지수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좋아요. 그냥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세요. 정말요? 대신 조용히 하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말 걸지 말고요. 박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빈소로 돌아가는 길,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미웠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를 속인 게 미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딸. 그것도 남편의 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로비에서 박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오라고 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때문에. 수진아. 저는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라. 저 사람도 내 아버지 딸이다. 말도 안 돼요. DNA 검사 결과 나오면 알겠지. 그 전까지는 조용히 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진짜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지. 저는 수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떠나는 날이다. 싸우지 말자.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편의 친구들, 친척들, 동네 사람들까지. 그리고 저 뒤쪽 구석에 박지수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로. 목사님의 추도사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좋은 분이셨는데 편히 가시길.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관을 닫기 전 가족들이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다가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민우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그리고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살아생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왜 말 안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당신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수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했어요. 비록 숨어서 만나야 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박지수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을 사랑했다는 것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것을. 관이 닫혔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를 남겨두고 수많은 비밀과 함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생 남편만의 공간이었던 곳. 저는 한 번도 함부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숨겼는지, 왜 숨겼는지. 어머니, 뭐 하세요? 수진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물건들 좀 정리하려고.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괜찮다. 내가 할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증서, 각종 계약서들. 그리고 그 아래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수진이가 말을 흐렸습니다.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1989년 12월 1일. 오늘 미경이를 만났다. 서울 출장길에 우연히 마주친 옛 친구였다. 반가웠다. 영숙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녀가 너무 그리웠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경. 박지수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1990년 1월 15일. 미경이가 임신했다고 한다. 내 아이라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영숙이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 말할 수 없다. 가족이 깨진다. 1990년 3월 15일. 아이가 태어났다. 딸이다. 이름은 지수라고 지었다. 작고 예쁘다. 하지만 내가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나는 최악의 남자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1995년 6월 20일. 지수가 5살이 됐다. 오늘 유치원 발표회가 있었다. 멀리서 지켜봤다. 아빠라고 부를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영숙이와 수진이, 민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 2000년 9월 1일. 미경이가 암 진단을 받았다. 3기라고 한다. 치료비를 대주기로 했다. 지수를 혼자 남겨둘 수는 없다. 2001년 4월 10일. 미경이가 죽었다. 장례식에 갔다. 지수가 울고 있었다.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나는 정말 최악의 인간이다. 눈물이 다이어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만 보세요. 더 이상은. 하지만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2월 14일. 지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졸업식에 갈 수 없다는 게 마음 아프다. 영숙이한테 들키면 모든 게 끝이다. 2020년 5월 5일. 지수가 취직했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미안하다.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2024년 10월 1일. 건강이 나빠졌다. 의사는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한다. 지수한테 연락해야 할까? 아니, 안 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영숙이는 평온해야 한다. 지수야, 미안하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하지만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비겁해서였을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괜찮을 리가 없지.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니.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단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랬어. 실수했고 잘못했고 하지만 그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았지. 그렇다고 용서가 돼요? 용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하고 싶어. 왜 그랬는지. 그날 저녁 박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박지수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내일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나요. 조용한 곳으로요. 다음 날 저는 동네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박지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박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장례식에 나타나서. 아니에요. 당신도 아버지를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들한테는 상처가 됐을 거예요. 박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갈까 말까? 하지만 아버지를 보내드리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한미경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박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좋은 분이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당신 어머니와 내 남편은 어떻게 만났나요? 고등학교 동창이었대요. 서로 좋아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서울 출장 왔을 때 우연히 재회했대요. 그리고 당신이 생겼군요. 네. 엄마는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저 선택의 순간에 가족을 택한 거라고. 박지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한테는 먼저 만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냥 실수였죠. 실수가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실수가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지는 몰라도 당신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박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 내가 찾았어요. 남편의 일기를. 저는 가방에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걸 읽고 알았어요. 남편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박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알았어요. 당신 대학 합격했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도. 저는 다이어리를 박지수에게 건넸습니다. 가져가세요. 이건 당신 것이에요. 어머니,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하지 못한 말들이 여기 다 있어요. 박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받았습니다. 정말 가져가도 되나요? 네.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당신한테 남긴 게 있어요. 네. 통장이요. 남편 명의로 된 통장인데 수진이와 민우 명의 통장도 있고 당신 명의 통장도 있더군요. 박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남편의 뜻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남편이 평생 조금씩 모은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박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받으세요.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박지수는 결국 통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이 미안할 필요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숨어야 했던 아이. 하지만 어머니한테는 상처잖아요. 그렇죠. 상처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미워요. 날 속인 게 미워요. 하지만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박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여자가 같은 남자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편으로서, 한 사람은 아버지로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박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아버지는 행복하셨나요? 어머니와 함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을까요? 남편은? 글쎄요. 행복한 순간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당신한테도 저한테도 그랬겠죠. 그게 남편의 벌이었을 거예요. 평생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것.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용서.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도 언젠가는 아버지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박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은 아직 아파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지도 몰라요. 저는 박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어머니, 사랑했던 거겠죠. 당신 어머니를, 그리고 당신을.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이들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었던 거겠죠. 그게 아버지의 죄였네요. 그래요. 선택하지 못한 게 죄였죠.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자기 일에 바빴고 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박지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제 그만 갈게요. 더 이상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가시려고요? 제 삶으로 돌아가요. 원래 있던 자리로. 박지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했어요. 박지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수는 다이어리와 통장을 가방에 넣고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박지수 씨,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1년에 한 번쯤은 연락해도 돼요. 명절이나 기일 같은 때 박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도 남편의 딸이니까요. 아버지 기일쯤은 함께 기억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지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외로운 뒷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숨어 살아야 했던 딸의 뒷모습.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왜 그녀를 미워할 수 없는지, 그녀도 저처럼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을 먹을 때면 혼자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난 후의 삶은 이렇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괜찮다. 익숙해질 거야.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남편 생각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었고 어떤 날은 그저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래? 99.9% 일치래요. 박지수 씨가 정말 아버지 딸이 맞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 여자도 상속인이잖아요. 나눠줘야지. 어머니, 당연한 거 아니니. 남편의 딸인데. 수진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수진아, 그건 아버지 잘못이지 박지수 씨 잘못이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망해야 할 사람은 내 아버지야. 박지수 씨가 아니라. 그래도요. 그래도 뭐니? 법대로 하자. 결국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진이와 민우 그리고 박지수 세 명이 똑같이 나눴습니다. 박지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와 가족들이 가지세요. 하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이건 당신 아버지 뜻이에요. 받으세요. 결국 그녀는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안경, 볼펜, 달력. 여보. 저는 빈 의자를 향해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너무 아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이해는 조금씩 가능하다는 것을.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묘를 찾았습니다. 새로 만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박지수 씨 만났어요. 좋은 아이더군요.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고생 많았어요. 평생 그 비밀 안고 살느라. 저는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 이제 알아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것. 동시에 박지수와 그 어머니도 사랑했다는 것.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겠죠. 그게 당신의 벌이었을 거예요. 저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올게요. 돌아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수였습니다. 그녀도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구나. 우리는 함께 묘 앞에 섰습니다. 두 여자가 나란히 같은 남자의 묘 앞에. 아버지, 박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저도 잘 살게요.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보, 편히 쉬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조금씩 놓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를, 배신감을, 그리고 미움을.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드는 것에.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수진이와 민우가 케이크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고,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도 75번째 생신인데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의 아이들도 왔고, 민우의 아내도 함께였습니다. 시끌벅적했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좋아했을 분위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문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볼게요.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수입니다. 박지수였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라고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수진이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함께 저녁 먹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꽃만. 들어오라니까요.
박지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고마워요. 저는 그녀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수진이 그릇 하나 더 가져와. 네. 어색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박지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가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수진이의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와, 선생님이에요? 저희 학교 선생님도 있어요. 아이들은 순수했습니다.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 같은 건 몰랐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박지수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무슨 방해예요? 와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박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이 아버지 기일이에요. 그렇구나. 함께 가도 될까요? 묘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함께 가요. 박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녀가 나간 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정말요? 응. 이제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운 건 여전해.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지쳤구나. 어머니, 그리고 박지수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니. 수진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아직은 불편해요. 나도 불편해. 하지만 어쩌겠니. 내 아버지 딸인걸.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다음 달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묘에 갔습니다. 꽃을 사들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여보, 1년이 지났네요. 묘비는 깨끗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저는 묘 앞에 앉았습니다. 박지수 씨 곧 올 거예요. 우리 딸도 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당신, 지금은 어디 계세요? 편히 쉬고 계시죠? 얼마 후 박지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와 민우도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3명의 자식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잘 계세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명의 자식, 수진이와 민우 그리고 박지수, 모두 남편의 피를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지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받아주시겠어요? 그녀가 건넨 것은 편지였습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달 전에 저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수야, 아빠가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 평생 미안했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그리고 영숙이도 사랑했어. 수진이와 민우도. 선택할 수 없었어. 모두를 사랑했으니까. 그게 아빠의 죄였고 벌이었단다. 지수야, 행복하게 살아다오. 내 엄마도 그걸 바랐을 거야.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숙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사랑했다고도. 아빠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박지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알아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우도, 박지수도, 그리고 저도 모두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엄마,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지수 씨도 함께 가요. 박지수는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가도 돼요? 당연하죠. 우리 남매잖아요. 민우의 말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박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네 명이 나란히 걸으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남편이 원했던 모습일까요? 자신이 떠난 후 남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식당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수 씨, 학교 일은 어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아이들이 귀여워서 저희 아이들도 선생님 좋아할 텐데 다음에 집에 놀러 와요. 정말요? 가도 돼요? 당연하죠. 대화는 자연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색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박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절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어때요? 당신 집에? 네. 작지만 어머니 모실 공간은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것을.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보,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직도 미워요. 날 속인 게.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죠.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별 중에 하나가 당신일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더 이상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했어요. 미운 만큼 사랑했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박지수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박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이랑 민우도 곧 올 거예요. 그래. 네. 오늘은 다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잘 지내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박지수 씨가 잘 모시고 있네요. 걱정 마세요. 얼마 후 수진이와 민우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응, 지수가 초대해줬어. 좋네요.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세 남매를 지켜봤습니다. 수진이와 민우 그리고 박지수.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밥상을 차리는 모습.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래도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자, 다 모였네요. 박지수가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저는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세 남매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다들. 뭐가요, 어머니?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인데. 그래, 가족이지.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보이죠? 우리 가족들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 건배해요. 민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우리는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의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대답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살아갈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당신이 남긴 사람들과 함께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이해는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치유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와 민우가 있었고 박지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그리고 사랑하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